안녕하십니까. 캘리그라피 강사 박수연입니다. 저희가 벌써 1회차, 2회차, 3회차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캘리그라피의 기초를 배워보셨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업그레이드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꽃 그리는 수묵 일러스트 연습을 해보고 글씨에 적용해서 조금 더 표현을 다양하게 하고 더 아름다운 그런 그림들, 작품들 완성해보는 방법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먹물과 물감의 농담을 조절해서 꽃 그리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 글씨와 함께 표현했을 때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는지를 여러분 오늘 체험해 보시고 또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물감이나 사인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1, 2, 3강 동안 직선 글씨, 곡선 글씨, 붓을 눌러서 쓰는 누룽지체를 배워보셨는데요. 이제 글씨만 써서는 조금 심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림을 조금 더 첨가하면은 좋은 아마 효과를 더 낼 수 있는데요. 뭐 꽃다발을 이렇게 선물하지 않고도 글씨를 쓰면서 꽃그림을 넣어주면요, 꽃다발을 받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는 여러 가지 꽃을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 여러분께서 뭐 이렇게 수묵화를 배우셨다면은 뭐 정교하고 예쁜 그림을 충분히 그리시겠지만은 제가 알려드린 거는 일러스트라고 해서 수묵 일러스트라고 해서 정교하게 배우지 않고 오래 배우지 않았는데 아주 그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꽃그림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하실 것은 물감과 그 다음에 물과 그 다음에 먹물을 사용한 붓 하나, 그 다음에 그냥 물감을 쓸 붓을 하나 더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여의치 않으시면 붓을, 먹물 묻힌 붓을 좀 빨아서 쓰신 다음에 꽃을 그리고 글씨를 나중에 먹물을 묻혀서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꽃그림의 기초를 하기 위해서 요 화산지를 이렇게 접어서 우리가 발묵을 할 종이를 쓸 거예요. 여기에 물이 많은 채로 종이에 바로 쓰시면 너무 많이 번져버려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물을 덜어내는 용도로도 쓰시고, 원래는 뭐 수건 이런 데 전문가들은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이 화산지에 하는 게 색깔이 훨씬 잘 보여요. 내가 원하는 컬러가 나왔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를 접어서 선연습하셨던 종이도 괜찮고요. 이렇게 나머지 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몇 장을 놔두시면은 이따가 꽃 그릴 때 화산지 그 발묵하고 컬러 확인하고 물 덜어내는 용도로 써보실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붓으로 붓에 물을 묻히고 내가 그리고 싶은 꽃의 색깔을 먼저 전체적으로 묻혀주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묻혀주시고, 그러면은 붓 전체에 이 색깔이 나와야 해요. 근데 너무 진하면 예쁘지 않아요. 충분히 물을 먹으면서 이게 흐려야지 두 가지 색을 한 번에 표현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종이에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진하네요. 그러면 물을 조금 더 타주세요. 그래서 물을 조금 더 타서 자, 덜어주고 볼까요? 많이 흐려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물을 좀 덜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 붓의 맨 앞쪽에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진한 색깔을 붓 끝에만 묻혀주세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색이 한 번에 나오면서 꽃 모양이 됩니다. 자, 보실게요. 꽃잎을 그리는데요. 5개 정도 그릴 거예요. 붓을 돌려가면서 앞쪽이 안으로 들어가게. 자, 그래서 5개 정도 이파리를 그렸어요.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흐리게 그렸던 베이스 색깔이 물과 같이 번지면서 꽃 모양이 되고 앞에는 진한 색을 발랐잖아요. 그럼 꽃 앞쪽이 보여요. 이게 같이 타고 들어가면서 이제 물이 날아가고 마르면서 굉장히 예쁜 꽃이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꽃은 하나 그리면 이건 안 예쁘겠죠? 그러면 조금 더 여러 개 그려보겠습니다. 아까처럼 물을 묻혀서 붓 전체에 묻히셔야지 꽃이 예쁘게 나와요. 확인하시고 색깔이 예쁘게 나왔네 싶을 때 앞에 진한색 물감을 묻힌 다음에 꽃을 그리는데, 우리가 그리기 어려운 쪽부터 찍어주시면 꽃 모양이 더 예쁘게 나와요. 자, 그리기 어려운 쪽이 안쪽이겠죠. 그리고 뾰족한 부분은 안으로 들어가게. 네, 그렇죠.
자, 가만히 대고 있으면 꽃잎이 번져요. 자동으로. 이번엔 더 이쁘게 됐네요. 왜냐면 여기가 꽃잎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이 붓에서 진한 부분이 번지지 않아서 더 이쁘게 나왔어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컬러 확인하시고 네,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그러면 진한색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둘, 셋. 가운데를 너무 붙이면 꽃잎이 붙어버리면 예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그렸어요. 그 다음에는 붓을 다시 물에 빨아주시고 가운데에 그 수술 부분은 무슨 색인가요? 노란색이죠, 대부분. 그 수술 부분의 색을 표현하는데 그냥 물감을 살짝 찍어서 이렇게 가만히 대고만 있으세요. 그 물과 함께 번지면서 채우지 않으셔도 돼요. 자, 안에 수술이 표현이 충분히 됐죠. 그 다음에는 먹물을 그냥 쓰셔도 되고 먹물 붓을 쓰셔도 되고 꽃 줄기를 초록색으로 표현해 주셔도 돼요. 그런데 줄기를 표현할 때 우리가 너무 물을 많이 묻히게 되면 줄기가 번지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쓰실 때는 물을 많이 타지 않는 걸로. 그리고 이제 꽃잎을 보세요. 제일 많이 벌어진 쪽에서 줄기가 나와요. 내가 그렸는데 내가 그린 것 중에서 줄기가 제일 많이 벌어진 쪽에서. 제가 보니까 이거는 이쪽이 더 벌어진 것 같아요. 여기보다는.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데 꽃은 나무가 아니니까 직선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C자를 그리면서 줄기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부분에선 이쪽보단 이쪽이 더 넓죠. 그러면 이쪽에서 줄기를 이렇게 빼주세요. 자, 여기서도 이쪽은 이쪽이 넓으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얘랑 겹치는 부분에서는 끝까지 안 그려주셔도 돼요. 꽃을 다 그렸으면 그 다음에 뭐 그리시면 되죠? 이파리를 그리는데 이파리는 여기 너무 줄기에 붙이지 않고 그대로 지금 초록색 묻혔던 그대로 꽃잎 그리듯이 번지듯이 하시면 돼요. 꽃잎이 조금 길다 싶으면은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엇갈리게 지금 했던 이 앞에 있는 잎사귀보다 조금 더 위나 아래로 가셔야지 이게 양방향에서 올라오는 게 잘 보여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려주시고 이번에는 이쪽에서는 밑에서 올라오는 잎사귀로. 자, 금방 쉽게 우리가 예쁜 꽃을 그렸어요. 글씨를 썼을 때 이게 그림이 들어가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꽃을 그린 다음에 우리가 그런 문구를 하나 넣어볼까요? 글씨를. 오늘 하루가 선물이다. 뭐 이런 문구를 썼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던 누룽지채나 동그란 글씨를 쓰시면 돼요. 저는 누룽지채를 써보겠습니다. 가짜는 줄여주시고 선물입니다 해야겠죠? 존댓말을 쓰겠습니다. 입니다는 이 종이가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한 줄로 쓰셔도 좋습니다. 길지 않게. 자, 글씨와 그림이 같이 들어가니까 지금 이게 물이 안 말라서인데 물이 마르면은 이 진한 부분, 흐린 부분이 더 선명하게 보이면서 굉장히 예쁘게 보여요. 지금도 글씨와 같이 들어가니까 이 글씨에 꽃이 들어가니까 꽃다발을 선물한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이렇게 꽃 모양이 5개가 이렇게 균등하게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꽃 연습하는 거는 이거는 3개를 다 그렸지만 여러분께서 연습하실 때는 꽃 연습하실 때 아까 얘기했듯이 먼저 빨강을 붓에 전체에 묻히고 색깔을 확인하고 너무 진하죠? 이럴 때는 물을 더 타야 돼요. 조금 더 흐리게 물을 타주시고 그 다음에 컬러 확인하고 아주 흐려졌어요. 그쵸? 그 다음에 붓을 좀 덜어내시고 앞쪽은 진한 색을 묻혀서 자, 그리는데 이쪽부터 제가 크게 좀 그릴게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더 그릴 자리는 붙지 않게 꽃잎끼리 붙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그럼 붓을 그대로 두시면 이 가에 물이 우리가 발목했던 그런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점점 더 번져가면서 정말 자연스러운 꽃잎 형태가 돼요. 그 다음에는 아까 뭐 노란색을 쓰셔도 좋고요. 다른 색은 뭐 약간 빨강을 더 섞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수술에 대고 있으면 동그랗게 그냥 대고 있으시면 돼요. 동그라미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대고서 물이 번지면서 쫙 번질 때 더 이쁘거든요. 이거 발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또 주의할 점이 뭐라고 했죠? 네, 초록색 쓰실 때 줄기를 그릴 때는 물이 너무 많으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유의하시면서 물을 좀 덜어주세요. 종이에다가 덜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꽃잎의 벌어진 부분이 이쪽보다 이쪽이 더 넓으네요. 그쪽에서 줄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온다고? C자로 나와요. 얘가 지금 이쪽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들여서 C자로 내려주셨죠. 그 다음에는 꽃잎을 그리는데 잎사귀, 꽃잎이 아니라 잎사귀를 그리는데 이쪽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옆에서 나란히 나오면 안 돼요. 그건 떡잎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붙이지 않고 좀 떨어뜨려서 하면서 끝은 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끝은 빼주시고 하니까 어때요? 네, 지금 예쁜 꽃이 완성이 됐죠. 이 앞에 진한 색깔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물을 타고 가면서 이 줄기가 잎맥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여기에 번질 때 꽃잎도 자연스럽게 번져서 이게 효과가 배가 돼요. 지금 물이 마르기 전인데도 이쁜데 물이 마르고 나면 더 이쁘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꽃을 연습하시는데 빨간색을 하셔도 되고요. 보라색, 오렌지색, 파란색, 이 모든 색을 다 쓰셔도 돼요. 한 가지 색으로 두 가지 색을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거는 또 다른 색깔로 보라색이나 파란색과 그 다음에 앞에 노란색을 찍어서 했을 때는 또 제비꽃 느낌이 나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붓을, 빨간색이 들어간 붓을 깨끗하게 빨아주시고 파란색 파란색 물감을 물을 많이 타셔서 흐리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아까 그 종이 있죠? 종이를 뒤집으면 또 깨끗한 부분이 나오죠? 다른 색깔이니까 아주 예쁜 파란색이 나왔어요. 네, 이렇게 파란색 베이스를 만든 다음에는 앞쪽에 노란색을 찍기로 했잖아요. 그럼 노란색을 좀 진한 색을 묻혀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그렸던 꽃처럼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쪽은 파란색이 들어있고 앞쪽은 지금 노란색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보시던 꽃이죠? 알고 계시는? 네, 그 꽃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가운데 우리가 부분에 노란색 꽃이니까 빨간색으로 수술을 표현할게요. 이렇게. 굉장히 예쁘죠? 그 다음에는 꼭 초록색으로 안 하셔도 돼요. 먹물 쓴 붓이 있으면 그걸로 줄기를 뽑을 건데요. 이번에도 이쪽보단 이쪽이 더 넓으네요. 이쪽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C자로 이렇게 뽑으니까 지금 제비꽃이 나왔어요. 그쵸? 이파리 검은색을 썼기 때문에 검은색 줄기를 뽑을 거예요. 얘랑 같은 위치 말고 위나 아래로 가셔서 반대쪽으로 올라가서 뽑아주시면 네, 꽃 색깔만 바꿨더니 방법은 똑같은데 다른 꽃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물감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꽃을 그려보시겠는데요. 이렇게 5잎짜리 꽃을 먼저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색이 한 번에 이렇게 명암을 이게 지금 좀 전에 그렸던 게 말랐네요. 마르고 나서 보시니까 어때요? 우리가 앞에 진한색 찍었던 부분이 흐린 색과 같이 타고 올라가면서 굉장히 예쁘게 보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잠시 화면을 정지시키신 다음에 꽃잎 연습을 하시는데 5개 꽃잎을 잘 돌아가게 5개가 균등하게 돌아가게 연습하시고 여기 앞에가 붙으면은 확 번져버려요.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 앞쪽이 서로 닿지 않게 해주시는 관건이고요. 뒤쪽은 조금 눌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색깔을 또 같은 색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색으로 파란색이나 앞쪽에 다른 색을 눌러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지금 꽃 연습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 꽃만 연습하실 게 아니에요. 이런 표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꽃을 그릴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 기본적인 꽃을 먼저 연습하고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연습하셨으면은 제가 이번엔 또 다른 꽃을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한 송이 꽃이 아니라 그 큰 꽃이 아니라 한 송이만 그리는 꽃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린 파란색 예뻤죠? 파란색을 좀 써볼까요? 이렇게 파란색 베이스를 만들고
괜찮아요. 색깔 예쁘게 나왔죠. 그 다음에는 원래 진한 파란색을 앞에 찍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자, 지금 했던 대로 꽃잎이 번지게, 앞쪽은 번지게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 검은색 먹물로 이게 마르기 전에 지나가셔야지 예쁘게 돼요. 줄기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파란색을 닦으신 다음에 우리 연두색을 쓸게요. 연두색을 써서 자, 잎사귀가 내려오는 거 그릴 거예요. 이쪽으로 그런 것도 표현하고. 자, 이렇게만 그려도 지금 너무 예쁘죠. 그런데 검정색으로 이 라인에 따라서 조금 더 바깥으로 좀 그려주시면은 더 예쁘게 돼요. 검은색 라인을 따게 되면은 조금 더 세련된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거를 다 그리신 다음에는 여기에 그 수술이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표현하시면은 예쁜 그런 꽃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뭐 꽃향기가 내 마음에 스며들었다 이런 거 쓸 때 우리 곡선 그때 배웠던 거 빼고 향기 배웠죠. 올라가고 한자 줄여주고 내 마음에 내 자는 안 중요하다 그랬죠. 마음이 중요하고 자 스며들었다 들었다 할 때 이번에는 리을을 약간 꽃에 어울리게 존댓말 쓸게요. 들었습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꽃과 글씨가 합쳐지니까 굉장히 예쁘죠. 그러니까는 글씨만 썼을 때 조금 심심할 수 있어요. 근데 꽃을 배워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굉장히 조금 꽃 선물을 받은 그림까지 있기 때문에 더 업그레이드 된 글씨가 완성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다른 꽃을 하나 그려봐 드릴게요. 방법은 다 똑같아요. 모양만 다르지 꽃 그리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매화꽃을 그려볼까요? 나무에 있는 매화꽃 그런 거는 뭐 순별 이렇게 정조 이런 걸 의미하죠. 그러면 나뭇가지를 좀 그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를 매화꽃이 들어갈 자리를 좀 비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내려오고 저기 꽃 그릴 자리 비워주시고 바지 뻗어주고 이런 식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까 썼던 붓으로 빨간색 홍매화를 그려볼게요. 홍매화를 그릴 건데 빨간색을 확인하시고 매화꽃은 길지 않아 잎이. 그래서 동그라미를 찍으실 거예요. 많이 번지죠? 확인하셔야 돼요. 종이에다 물 덜어내시고 5개짜리 잎이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번지지 않게 잘해줘. 저는 번져도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은 꽃잎끼리 닿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끝에 있는 꽃잎은 좀 작아요. 꽃이.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건 좀 크게 그려주시고 나무 끝에 매달리는 것들은 너무 크게 하시면 안 좋아요. 5개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크게 보여주셔야 돼요. 조금 가운데 있는 애이기 때문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술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 별 있죠. 우리 반짝반짝 별.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수술처럼 보여요. 반짝반짝 별. 우리는 요령 있게 배우는 법이라 별을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별 모양. 그 다음에는 점을 몇 개 찍어주세요. 수술이다 하는 그 정도로만. 여러분은 좀 마르신 다음에 하시면 좋아요. 꽃잎이 같이 이렇게. 자, 여러분 멀리서 보니까 그 매취순 수유병에 있는 그런 꽃 같기도 하고 되게 단호하고 이 나무까지 붙어 있는 꽃이기 때문에 정조가 있는 꽃이 보여요. 그쵸? 꼭
꽃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는 변치 않는 사랑 이런 거 쓰면 좋겠죠. 이럴 때는 네모난 글씨를 써주셔야 돼요. 그쵸? 우리 배웠던 받침을 조금 작게 해주시면은 변치 이거 중요하고 않는 이거는 조금 작게 쓰셔도 돼요. 네모난 글씨를 쓰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란 거 네모나게 해야지 이 정조가 나무의 느낌 나면서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쓰니까 이 나무에 달린 매화꽃과 정조 있는 각진 글씨가 들어가면서 직선 글씨가 들어가면서 글씨와 그림이 서로 연합해서 더 강조가 되면서 되게 포인트 있고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작품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꽃을 그릴 때는 꽃잎은 아까 그린 것은 다른 꽃이고 같은 방법으로 매화를 이렇게 발목을 해서 표현하면은 이렇게 어떤 꽃도 다 그려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또 다른 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혼자 있는 빨간 꽃을 그려볼 건데요. 또 우리가 베이스 빨간색 베이스로 만들어 놓고요. 종이에 다른 꽃을 할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안쪽에 좀 깨끗한 면으로 확인하시면 좋아요. 자, 번짐이 많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먹물을 쓰셔도 좋고요. 이렇게 빨강에 먹물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더 빨간색 강조할 때는 앞에도 그다음에 노란색 수수를 쓸 건데요. 노란색에도 앞에 검은색 먹물을 조금 묻혀주시면 더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랬죠. 그 다음에는 초록색을 쓰셔도 좋고요. 초록색을 해볼까요? 그다음에 초록색과 섞어서 이거는 줄기 절대로 두꺼우면 안 되니까 물을 많이 쓰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수술과 꽃의 중앙 부분에서 꽃 줄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시고 얘를 따라서 이 꽃잎은 잎이 길어요. 이런 꽃을 그릴 거예요. 합쳐서 그다음에 여기서도 물고 같이 나오시면 돼요. 굉장히 세련된 꽃이 보이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 검은색 이걸로 이쪽을 꽃 이쪽을 잡으시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뻗어주시면은 수술이 막 보여요. 그렇죠? 그 다음에 끝쪽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수술을 찍어주시면 향기가 나는 꽃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 꽃은 하나만 그릴 거라서 좀 외로운 내용 있죠? 그런 내용 쓰실 때 되게 좋아요. 그리운 뭐 그대 뭐 이렇게 썼다 아니면 잊혀진 계절 뭐 이런 거 썼다 그럴 때 좋겠죠. 이번에는 이 꽃하고 어울리는 그런 문구를 이렇게 좀 옆면으로 써봤어요. 글씨를 붙여서 이거를 받침이나 이런 거 연결하는 거를 옆면체라고 하는데요. 잊지 않으리 잘못 써서 잊지 않으리로 바꿀게요. 그러니까 꽃하고 이게 합쳐지면서 효과가 배가 되죠. 이 글씨만 썼으면 아마 심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글씨와 함께 꽃그림이 들어가 주니까 굉장히 세련된 예쁜 그런 작품이 완성이 됐죠. 그러면은 조금 더 또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우리 꽃그림을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신 대로 적용하시면 좋아요. 이번에는 무슨 색깔을 할까요? 흔치 않는 초록색 꽃, 연두색 꽃 해볼까요? 이것도 베이스는 충분히 물을 많이 묻혀주신 다음에 색깔 확인하시고 앞쪽에 진한색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겠어요. 이쪽으로
그러면은 이쪽으로 왔으면 이쪽이 뭐가 되냐면요, 꽃받침 부분이에요. 꽃받침 부분. 그러면은 먹물과 초록색을 조금 더 써서 꽃받침 부분이니까 표현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먹물을 덜어내고 뒤에서 여기서 줄기를 내릴 거예요. 부드럽게. 그러면은 이렇게 연두색 있지 않지만 되게 신비로운 느낌의 꽃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재밌는 제가 하나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꽃이 번지는 느낌을 줄 때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 이렇게 붓을 이렇게 쳐주시면은 먹물을 묻힌 다음에 이게 이렇게 이때는 신문지를 필히 넓게 까시고 하셔야 돼요. 깔판이나 그러면은 이게 신비하게 그 줄기가 나가는 느낌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은하수 같은 거 그릴 때도 이렇게 그리시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지금 충분히 번졌죠. 그 다음에는 가운데에서 올라가는 느낌 조금 더 주시고 줄기가 있으니까 신비하게 약간 잎을 조금 표현해 주시고 이거는 약간 밤에 보는 꽃 같죠? 그러면은 별이 빛나는 밤에 이렇게 조금 별 느낌의 글씨를 글씨랑 여러분이 쓰는 그런 손글씨 그냥 쓰셔도 돼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꽃이 있고 글씨가 있으면은 조금 더 표현이 강해지면서 특별하게 선물을 하시거나 할 때 그거를 꽃을 같이 주면서 선물하지 않으셔도 이 문구만 가지고도 그냥 액자를 이렇게 만들어도 액자에 드셔도 예쁜 작품이 돼요. 그래서 봉투에 여러분이 이름을 그냥 써서 뭐 축하합니다 이런 거 쓰실 것보다 축하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쓸 때도 이렇게 꽃을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받는 분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자, 제가 액자에 넣는 식으로 이렇게 네모양게 적어봤는데 어떤가요? 너무너무 예쁘죠? 그래서 그냥 글씨를 캘리그라피라고 해서 글씨를 그냥 네모나고 동그랗고 뭐 눌러쓰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쓸 수 있지만 여러분이 약간의 기교만 이렇게 더하시면은 예쁜 꽃과 함께 이렇게 멋진 작품들 이렇게 완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꽃 그리는 방법은 아까 알려드렸지만 다 똑같아요. 꽃의 모양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보신 꽃이 많잖아요. 그렇듯이 기본적인 꽃 그리는 방법은 다 똑같고요. 일단은 여러분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여기 제일 처음에 있었던 꽃처럼 흐린 베이스를 전체에 묻혀주시고 앞쪽에 진한 색을 찍은 다음에 그대로 5잎을 돌리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이거가 완성이 돼야지만 그 다음 꽃에 그런 번진 큰 꽃, 멋있는 꽃을 그려나갈 수 있거든요. 그 줄기 그릴 때 아까 유의했던 사항처럼 줄기 그릴 때는 물이 많으면 줄기가 뚱뚱해져요. 그럼 굉장히 이게 예쁘지 않거든요. 줄기를 그릴 때는 먹물을 이 발목 종이에 다 덜어내고 얇게 나오게 한 다음에 붓끝을 세워서 이렇게 내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잎을 그릴 때는 앞쪽은 눌러주고 뒤로 갔을 때 좀 빼주는 느낌이 있어야지 잎사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은 여러분이 예쁜 그런 꽃을 그리실 수 있고요. 요즘은 또 단풍 계절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단풍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단풍 색깔은 우리가 빨강과 노랑을 섞어서 오렌지색을 좀 만들어서 한번 단풍을 그려볼게요. 자, 앞쪽에는 뭐 빨강을 찍으셔도 돼요. 자, 단풍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먼저 줄기가 있다고 하면은 줄기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단풍잎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대충 그려놓고 이쪽에서는 단풍이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한 대로 단풍잎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오렌지색 표현하시고 앞에 진한 빨강 그려주신 다음에 여기 사이에 지금 했죠. 이쪽으로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지금 꽃 그리는 방법하고 똑같이 그리시면 돼요. 네. 제가 그
옛날에 텔레비에서 그 그림 잘 그리는 아저씨 있는데요. 밥 아저씨라고 하는데 너무 쉽게 지금 꽃그림을 그리고 있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선생님은 쉽게 그리는 우리는 어려운 거 아니야. 요령은 다 똑같아. 이거는 요령으로 그리는 꽃이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알려드린 대로 꽃잎을 이렇게 빼는 방법을 배우시면은 이렇게 단풍도 예쁘게 그리실 수 있어요. 단풍이건 꽃이건 끝쪽에 있는 거는 무겁지 않아요. 작게 그리셔야 되고요. 단풍 그릴 때 아직 빨갛게 다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표현해 주시면 초록색도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렇죠? 단풍잎을 가만히 보시면 제가 그린 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단풍잎은 이 정도만 그리셔도 이미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은 글씨로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당신 가을이군요. 이렇게 누룽지채를 써볼까요? 가을이군요. 이거 하고 좀 다정해 보이죠? 단풍을 넣고 이렇게 하니까 가을이군요 하고 글씨가 완성이 됐어요. 일러스트라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고 이거를 또 활용해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베이스 되는 색깔을 넣고 앞쪽에 좀 진한 색을 해서 한 번에 두 가지가 나오게 표현하신 다음에 내가 본 이미지대로 표현하시면은 이렇게 꽃도 그리실 수 있고 단풍도 그리실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꽃을 넣고 단풍 넣고 이렇게 글씨를 더 써보니까 그냥 이렇게 심심한 글씨가 있는 것보다 이렇게 꽃이 색깔이 들어가니까 더 포인트 있고 화려하고 예쁘죠. 그래서 여러분이 심심한 먹물로만 되는 글씨 그것도 물론 예뻐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주순 그 네이클로바 이런 거 압축해놨던 꽃 단풍을 붙이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을 때 지금 이렇게 쉽게 꽃을 그리는 방법으로 꽃 그림을 그려주시면은 조금 더 강화된 표현, 더 업그레이드된 표현으로 케이크 글씨를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4강 마지막 수업이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꽃 그림도 그렇고 글씨도 그렇고 짧은 시간 안에 습득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 뵙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보는 것보다 혼자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한테 조금 더 긴 연습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댁에서 연습하실 때도 자료를 계속 보시면서 반복해서 보시면서 충분히 연습하셔서 여러분이 실제로 오늘 배우신 거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다음에 인연이 되면은 더 업그레이드된 글씨체를 가지고 여러분 만나 뵙겠고요. 오늘까지 4강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켈리 강사 박수연이었습니다.